안녕하세요. 대륜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교과서를 바탕으로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 그리고 사회과 부도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된 친구들은 교과서 10페이지를 펴도록 합니다. 자, 다양한 지도 읽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교과서로 다시 점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잠시 키울게요. 자, 다양한 지도 읽기에서 한우리의 생활과 관련 있는 세계 여러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면 오페라 하우스 워낙 유명해서 그죠?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호주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음 시계를 보는데 이건 어느 나라죠? 그렇죠. 이건 스위스가 되겠죠. 부모님이 과일을 사오셨는데 보니까 칠레산 포도가 있고 그 포도를 먹으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야구 경기를 지금 시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회과 부도를 통해서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사회과 부도 교과서가 아니라 사회과 부도 24, 25페이지를 보면 세계 전도가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계 전도를 보고 간략한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전체적인 모습은 해안과 대륙,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육지를 6개의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고 바다는 보통 3대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북극해와 남극해를 포함해서 5대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이죠, 그죠? 근데 이쪽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쪽 지역을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나로 부르고 그 아래쪽에 있는 아프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태평양 섬들을 합쳐서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메리카 전체 대륙이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위쪽 지역을 북아메리카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가 있는 이쪽을 남아메리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긴 한데 크게 이렇게 6개의 지역과 5개의 바다 우리에게 가장 인접해 있는 가장 넓은 바다 거기 어디죠? 그렇죠. 가장 넓은 지역 바로 태평양이 되겠죠, 그죠? 태평양이 되겠고 그 다음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가운데 있는 인도양 그리고 유럽과 남미 그리고 북아메리카 지역과 접하고 있는 대서양 이렇게 세 바다를 3대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극해와 남극해를 합쳐서 이제 5대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5대양, 6대주, 6대륙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이렇게 평평한 평면에 있는 세계 전도 말고 우리 보통 구글 어스나 이러한 지도들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지구본이 있다고 하면 보다 더 이렇게 입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대륙과 해양의 위치들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 사회과 부도의 24, 25페이지를 참고하면 보다 더 자세한 세계 전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지도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인데 지도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도를 본다. 영어로 하면 C가 되겠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지도를 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리드가 되겠죠. 본다와 읽는다의 차이점. 본다는 그냥 단순히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데 치는 거고, 읽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석의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11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도를 읽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도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축척, 그리고 두 번째가 방위, 세 번째가 기호입니다. 축척이 뭐냐? 축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제의 어떤 지형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뭐 세계 지도다 했는데 이걸 1대1 지도로 만들겠다고 하면 지구만한 지도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역의 실제 모습을 줄여서 나타내는 것, 그걸 우리가 축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위는 우리가 동서남북, 뭐 별말 없으면 위쪽이 북쪽입니다. 반대쪽은 남쪽이 되겠고, 이쪽이 동, 서,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기호는 지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약속입니다. 이거 우리 사회과부도 차례 옆쪽 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축척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가 축척에 따라서 지도를 분류하게 되면 대축척 지도와 소축척 지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대축척 지도는 좁은 지역을 자세히 표현한 지도, 그래서 건물의 위치나 어떤 토지의 이용, 도로망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걸 얘기하고, 소축척 지도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 국가나 도시의 위치를 파악할 때 유리한 그런 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대축척 지도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 지도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학교의 안내도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아니면 뭐 소축척 지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전도, 우리나라 전도에서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차이를 두겠죠. 그래서 여기 축척을 보면 뭐 1대 10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대 2만 5천인 지도가 있고 1대 10만인 지도가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축척이 어떤 게 더 크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2만 5천, 10만 하면 10만이 숫자가 더 크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분수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2만 5천 분의 1, 그리고 이건 10만 분의 1, 이렇게 이해하면 당연히 분모가 작은 2만 5천이 이게 대축척이고 이게 소축척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어떻게 축소한 것이냐, 그걸 축척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12페이지, 13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잠깐 페이지를 좀. 자, 첫 번째 지형에서 1, 2, 3 빈칸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사회과부도에 보면, 사회과부도 몇 페이지였냐면 32, 33페이지, 사회과부도 32, 33페이지에 보면 유럽 전도가 있습니다. 유럽 전도 페이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뭘 설명할 거냐? 여기 보면 일반도에 지세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세도. 지자가 한자죠, 그죠? 한자로 지자가 이렇게 쓰죠, 그죠? 땅이라는 뜻이고.
다음 세자는 우리가 형세, 또 모양을 이야기하는데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의 모양이에요. 땅의 모양. 그 땅의 모양과 높낮이를 표현하는데 색깔로 구분을 하고 있죠. 좀 진하게 표시되는 지역은 지대가 높은 지역이고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은 이제 평야 지역, 평평한 곳. 그래서 높이가 높아질수록 황토색으로 진하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평야가 되면 초록색으로 그다음 바다 같은 경우에는 좀 파랗게 표현하는데 파란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깊은 바다고 그 다음에 좀 연한 하얀색에 가까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얕은 그런 바다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건 땅의 모양을 나타낸 거다. 그래서 지세도라고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지도 1, 2, 3에 들어갈 강 이름 산맥 답은 사이코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여기 워낙 유명하죠, 그죠? 알프스 산맥이 되겠고 세 번째는 라인강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이카 부도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기후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후도. 기후는 뭐냐? 기후는 기온과 어떤 강수량, 우리 자연 환경을 나타낸 걸 이야기하는데 보통 기후대를 이렇게 열대, 건조, 온대, 냉대, 고산기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쪽에 자연환경 영역에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막에 있는 이쪽 지역 주변을 보면 건조대와 열대기후가 가장 많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보면 여기에 고산기후라는 게 있습니다. 고산기후는 뭐냐면 고가 높다는 뜻이에요. 높은 산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봄과 같은 기후가 연중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변은 건조 기후나 아니면 열대 아주 더운 지역인데 왜 그 근처에 갑자기 고산기후가 나타나느냐? 그 답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고원, 높고 평평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원 지역에서는 이런 기후가 나타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정보를 담은 지도는 방금 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지도가 되겠고 그 다음 인문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느리게 나오네요. 자, 인문환경이 뭐냐면 자연환경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자연환경은 지형, 기후와 같은 자연 현상을 표현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인문환경은 인간이 어떤 자연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인구라든지 인종, 언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인구 분포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좀 다르죠. 인구 크기를 비례해서 나타냈으니까 당연히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가 크게 나타날 거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용통은 꽤 크게 나타났지만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는 인구가 작으니 인구 규모가 적으니까 이렇게 작게 표현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라틴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문화적인 요소로 구분한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라틴 아메리카 원래는 남아메리카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북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메리카 지역이 원래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만들어낸 그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앵글로 색슨계가 많이 이주한 지역은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라틴계 스페인이나 그리고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 이쪽을 라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쪽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위치로 구분을 하니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인종과 언어를 이런 그래프의 형식으로 해서 나타낸 그런 모습이 되겠고, 그래서 인문환경의 정보를 담은 지도,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활동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도록 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 실제 거리를 지도에 줄여서 나타낸 비율을 축척이라고 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되겠고, 지도에서 방위를 나타내는 기호가 없을 때에는 지도의 아래쪽을 북쪽으로 본다 했는데, 아래쪽이 아니라 그죠? 위쪽, 여기를 북쪽, 북, 동, 남, 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마지막 두 번째, 우리 동네 맛집 지도는 어떤 정보를 담았는지 아래 낱말 카드에서 골라보자. 자, 맛집이라고 하는 요소를 담고 있네요. 그죠? 특정한 주제를 담고 있으니까 주제도에 들어가겠고, 다음 정보를 담고 있는데 지형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문환경 정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주제도와 인문환경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이러한 인문환경 그리고 자연환경들을 담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도의 세부적인 구분은 지난 학습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정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우리 위치와 인간 생활을 열심히 학습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